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부산에서 열리는 KCCB라는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학회는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컴퓨터 비전 관련 학회였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최신 AI 기술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즘 기술 트렌드를 소개시키고자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사에서 개발 예정인 로봇에도 적용할 만한 그런 기술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녀왔던 KCCB 학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CCB는 코리아 컨퍼런스 온 컴퓨터 비전의 줄임말이로서 말 그대로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컴퓨터 비전 관련 학회이고, 이 분야의 연구자와 산업계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표적인 학술 행사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직접 가서 에브리봇에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 몇천 명이 보는 앞에서 질문도 해보고 논문을 쓴 저자와 시간을 내서 교류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얻은 여러가지 인사이트들을 기반으로 우리 회사 제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곳에서 배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전파 교육을 하고, 이 기술들이 우리의 로봇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한 최신 기술들을 자사 로봇에 적용하기까지에 나아가야 할 큰 방향성은, 제일 먼저 최신 기술들을 분석하고 그 기술을 에브리봇에 맞게 경량화를 한 다음에 실제로 이 기술이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에브리봇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는 어떤 최신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번 KCCB 2025 학회에서 얻은 비전과 트렌드 인사이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학회의 전체 흐름에서 AI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율을 보자면 전체 연구의 90% 이상이 AI를 활용한 연구였습니다. 즉, 연구자들이 컴퓨터 비전 분야의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회를 크게 요약하자면 단순히 비전 센서로 물체를 잘 보는 것을 넘어서 깊이와 공간까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정리한 주요 트렌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깊이 추정, 3차원 공간 재구성, 비주얼 랭귀지 모델,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의 효율성과 경고성입니다. 첫 번째는 뎁스 이스티메이션과 뎁스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이것은 이후 설명드릴 저희가 연구 중인 주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뎁스 이스티메이션은 단안 및 스테레오 카메라, IR, 라이다 등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서 연산을 할 때는 연산량이 너무 크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기술이 뎁스 슈퍼 레졸루션입니다. 저해상도로 추론된 깊이 맵을 AI가 보정을 해서 고해상도 센서의 결과물처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저렴한 센서와 연산 자원으로도 고급 센서 못지않게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활용한 3차원 공간 구현입니다. 기존에는 공간 구현을 위해서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았지만, 이제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픽셀들을 가우시안 입자 단위로 묶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보다 훨씬 사실적이고 부드러운 3차원 공간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로봇 내비게이션처럼 정밀한 사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눈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간을 시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데모 영상 실행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 부서의 하승현 선임님께서 직접 연구 중인 사례입니다. 뎁스 모듈을 활용한 3D 매핑이며 이뉴이티브사의 IR 뎁스 모듈을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의 두 눈처럼 깊이를 인식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공간을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앞서 말씀드린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최신 기법과 결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주얼 랭귀지 모델입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를 자연어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이미지를 입력하면 그 상황을 설명하거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예시 이미지는 현재 상황을 묘사해달라고 프롬프팅하였고, 아래는 이미지 속 상황을 자연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현재 온 디바이스로 구동되고 있으며 저희가 참여 중인 디자인 국제과제 로봇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로봇이 단순히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 선택지를 제한하는 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인공지능 모델의 효율성과 견고성입니다. 앞서 소개된 모든 기술이 의미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로봇에 탑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연구실에서 잘 작동하는 멋진 기술이라 할지라도 로봇에 탑재된 작은 칩셋 위에서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AI 모델은 단순히 정확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연산 자원을 아끼면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효율성과 견고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신 기술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회사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는 KCCB에서 접한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희의 실제 도전 과제로서 다양한 신기술들을 어떻게 자사의 로봇 적용까지 연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저희 부서가 지난 1년 동안 벤자민 과제를 하면서 사물인식 모델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회를 가보고 느낀 점은 우리가 사물인식 기술만 하고 있는 동안에 밖에서는 정말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저희 R&D 센터 차원에서도 차세대 뎁스 모듈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회에서도 마침 관련된 기술이 많고 이러한 기술들을 자사에서 검토 중인 MPU에 탑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이 되고 있어서 같이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2D 기반의 사물인식을 통해서 바닥 장애물을 회피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제한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2D 기반이다 보니까 전혀 거리 관련된 특징들을 모델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질과 픽셀상의 형상이 비슷하면 지금 앞에 있는 장애물이 바닥에 놓은 카펫인지 아니면 카펫과 똑같은 재질의 벽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이러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2D 기반으로 호모그래피 연산을 통해서 장애물의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사물의 높이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바닥에 놓인 것이 만약에 바닥에 놓인 것에 있는 것이 이제 높이로서 의미가 있는, 예를 들어서 책상의 상판이라던가 아니면 바닥에 놓인 것이 뭔가 받침대가 있어서 위에 떠 있지만 이 받침대가 이런 그 이불들로 인해 가려져 있는 이런 침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감지가 되더라도 사물인식이 성공적으로 되더라도 이 사물이 로봇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호모그래피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애로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저희만의 자사 로봇을 만들 때는 개선된 버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R&D 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로봇에는 뎁스를 계산할 수 있는 구현체를 탑재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모듈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낮은 원가 안에서 정확히 딱 로봇이 필요한 정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인 모든 기술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벤자민에서 사용되는 RK3588S처럼 사물인식 모델이 구동되는 수준의 저가형 소형 MPU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자사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가 측면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당연히 첨단 기술을 원할 것이지만 실제 저희 로봇의 단가를 생각해 봤을 때 현재 검토되고 있는 TS1000만 하더라도 검토되는 상황을 한번 보면은 RGB 센서 한 개도 넣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품 양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원재료비 최소화가 필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AI 기능이 탑재된 센서와 칩셋을 포함해서
20에서 30달러 안에서는 자사만의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내재화하고 탑재해서 구현해야 된다는 그러한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 중인 기술들을 다음 슬라이드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테레오 카메라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드웨어 구성으로는 기존의 벤자민 AI 모듈에서 RGB 센서 하나만 추가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 개의 RGB 센서로 2D 사물인식 등의 AI 모델을 추론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안드리는 방식은 여기에 RGB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하고 AI 모델이 구동되는 NPU에 잔여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 남는 리소스를 활용해서 뎁스를 딥러닝 기반으로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에 스테레오 모듈을 업체를 통해 구매할 때보다 자체 구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미 AI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NPU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제한 기술로 소개를 드립니다. 성능 측면에서는 아까 2D 사물인식의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카펫과 벽을 구분 못한다든지 혹은 테이블 상판 등의 높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문제가 되는 그런 거리 측정을 할 수 없다든지 등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실시간 데모도 같이 켜놨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 제 앞에 보이는 RGB 카메라 두 개가 붙어서 지금 연산해서 PC에 있는 GPU로 이제 스테레오가 구현돼서 뎁스맵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RGB 이미지고요. 오른쪽에는 뎁스맵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데모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제 몸을 클릭을 해보면은 제 몸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밀리미터로 표시가 되고요. 제 손을 클릭해보면은 제 손의 밀리미터가 표시가 되고 이 손 사이로 클릭해보면 저 뒤에 있는 칠판에 거리가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현재 두 개의 카메라로 입력된 영상을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픽셀 매칭이 이루어지고 디스페리티를 추출해서 실시간으로 지정된 픽셀의 거리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는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현재는 PC의 GPU로 연산을 하고 있는데 동일 성능의 모델로 NPU로 돌리는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한 개의 RGB 카메라만을 사용해서 뎁스까지 추론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경우도 한쪽 눈이 이렇게 다쳐서 안대를 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학습한 경험을 기반으로 물체를 정상적으로 회피하며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의 RGB 이미지에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뎁스맵을 추출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는 바닥과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절대거리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기존의 벤자민과 동일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뎁스까지 동시에 추론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뎁스의 성능은 스테레오나 IR 기반의 뎁스 모듈보다 정확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저희가 정확도를 러프하게 측정을 해봤을 때 2m 거리를 기반으로 FOV의 중심부를 측정했을 때 40mm, 50mm 정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심부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나만큼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확도를 향상하는데 이제 개발을 중점적으로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모델의 해상도를 가로 세로 3배를 낮춰서 약 10배 빠른 FPS로 구동 중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뎁스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기술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해상도를 3배 낮추면서 속도는 10배 개선이 됐지만 이 낮아진 해상도를 뎁스 모델보다 훨씬 가벼운 CNN을 기반으로 사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진다면 여기 보이는 사진과 같이 아주 낮은 해상도의 뎁스맵이 있더라도 제안드리는 모델이 고해상도의 RGB 이미지를 같이 참고해서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받아서 뎁스맵의 해상도를 올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해상도의 뎁스맵을 충족할 수 있는 동시에 저가형 NPU에서도 실시간성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제 왼쪽에 벤자민 로봇이 있는데 이 안에 RK3588S 락칩 N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물인식을 돌리는 전용 NPU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2D 뎁스 이스티메이션 모델을 탑재를 해놔서 같이 뎁스 데모를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의 RGB만을 사용했는데 왼쪽에는 RGB 이미지, 오른쪽에는 이 RGB 이미지를
뎁스 이스티메이션 딥러닝 모델로 추론해서 이제 계산한 뎁스맵이 표시가 됩니다. 직관적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냐라고 설명을 보여드리면 제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을 보시면 똑같은 뎁스 깊이 있을 때는 동일한 색깔로 표시가 되다가 이렇게 제 한쪽 손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가까운 손이 2D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2D RGB만으로도 요즘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뎁스를 추론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많이 핫하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실제로 자사의 로봇에도 탑재를 해본 그런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저희가 제안드린 세 가지 기술들을 요약을 다시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기존의 원 RGB의 NPU를 통한 2D 사물인식 아키텍처에서 RGB 한 개를 추가해서 스테레오를 직접 구현하는 방안을 소개드렸고요. 두 번째로 2D 뎁스 딥러닝 모델과 슈퍼 레졸루션 모델을 활용해서 기존과 같은 원 RGB 센서 아키텍처에서도 뎁스를 추론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더불어 장애물 회피뿐만 아니라 뎁스 모듈을 활용을 해서 마치 현재 2D 라이다로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2D 라이다처럼 지도를 그리는 것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계획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라이언 선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소의 투두를 단기 과제와 정장기 비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단기 과제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레오 뎁스 카메라, 다른 카메라 뎁스 추론, IR을 활용한 TOF 뎁스 카메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 하나의 기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여러 기술을 결합해서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조합을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 중인 비전 관련 기술들을 각 하드웨어 구성의 NPU 환경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해왔던 락칩뿐만 아니라 이누이티브, 퀄컴 등 다른 칩셋도 검토하면서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뎁스 추론에 관한 성능과 속도 확인뿐만 아니라 IR 이미지를 활용한 장애물 인식 모델, 공간 재구성을 위한 V슬램 비전 모델 등 로봇 주행과 직결되는 다양한 모델들을 함께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비전 센서와 로봇 주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집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식 성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멀티모달로 결합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로봇에 탑재할 수 있는 뎁스 모듈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 모듈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VLM을 접목하여 로봇이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인터페이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목표는 저희 부서만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R&D 연구소 전체의 협력과 참여가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